종이를 붙였으니까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 제도판 세팅하고 여기에 8개의 선을 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8개 선. 요게 요 구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평선이 아니고 수직선이네. 근데도 구분은 똑같으니까요. 선 구분 똑같으니까 이걸로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선, 보조선, 해칭선 굉장히 많고 두께도 다 다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연습하는 두께 순서대로 이걸 나열하다 보니까 이 선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선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선이 도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설명하는 동영상을 먼저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 선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선의 양 끝을 갖다가 규정하는 이런 보조선 하나 일단은 그려서 한번 이렇게 보조선 막 날리는 거예요. 보조선은. 자, 요 사이에다 선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고 선을 그릴 때는 두께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샤프를 돌림으로써 선이 고르게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등등 이제 선이 고르게 나오는 게 한 동시에 두께나 질감을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샤프를 돌리게 했더니만은 처음으로 여러분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버벅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돌리라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돌리면서 막 그려 이렇게. 그러니까 선도 돌아가, 이렇게 선도. 이래도 되겠니? 가볍게 한 번 정도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손도 돌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일단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요요를 던졌을 때 실이 풀리면서 알아서 돌아가죠. 요요는 그것처럼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되도록 연습을 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두 손가락으로 샤프를 가볍게 잡는 연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샤프를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분 이거죠, 이거. 손가락 힘 꽉 주고 그냥 고혈압 걸릴 것 같아. 막 글씨 쓰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 안 나옵니다. 선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다 무게중심을 대고 딱 붙잡는 게 아니고 가볍게 잡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선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는 연습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마음 놓고 돌려도 손가락이 달라붙은 듯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샤프를 잡는 연습을 해라. 자, 그 다음에 그 돌리는 방향을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처음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둘 다 불편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제가 하는 거랑 반대로.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돌리면 뭔가 손가락이 뭔가 왼쪽을 가리키면서 이거 뭐 하자는 거니, 이거 아니지. 이거 기본적으로는요, 엄지손가락을 살짝 돌려주는 쪽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도 저도 않으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지만 많이 그리다 보면요,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돌리는 방향은 엄지를 이용해서 말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어떻게 쉽니? 이게 쉽지 않지. 이거는 처음엔 이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때 자를 대고 선을 그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샤프랑 자가 닿아버리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선이 정확하지가 않잖아. 아니죠? 정확하게 세어서 자의 끄트머리에 펜촉이 딱 만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선을 그릴 때 일단은 세워야 돼. 눕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눕힐 리도 없겠지만 되도록 세워야 되고, 다만 선이 가는 방향으로 이게 눕게 돼 있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누워야지 자연스럽게 이게 선이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가는 선을 그릴수록 좀 더 펜이 가는 쪽으로 눕습니다. 근데 두꺼운 선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펜이 서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다 보면 알 거야. 어쨌든 선 가는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펜 방향을 눕힌다. 여러분 쪽으로 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교한 선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8가지 선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개의 선을 갖다가 다시 이제 두께로 구분되는 5개 선과 어떤 기능을 가진 3개 선으로 구분해서 연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레귤러한 일반적인 5개 선은요, 두께로만 표현이 됩니다. 두께가 5개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은 로트링 펜 같으면 펜 5개를 사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막 종이 찢어 먹으면서 막 연습해야 돼요. 근데 우린 샤프 하나밖에 없어. 5개 표현이 가능합니까? 가능해. 단 어떻게 여러분들이 샤프를 잘 써야지. 돌리기 스킬이 가능해야지. 돌리기 스킬이. 그러면 여러분 5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에서는 두께에 대한 게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기능에 대한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도면 자체라기보다 도면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이야. 그러니까 기능적인 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합해서 8개지만 두께로 하는 5개 선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하는 요령을 여기다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3개의 선 중에 먼저 가선은 우리가 배웠죠. 가선이라는 거는 내 눈엔 보이지만 네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게 가선이라고 그랬죠. 요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위에 잡고, 너무 밑에 잡으면 이건 내가 누르겠다는 얘기니까 위에 잡으면 어떻게 돼? 뭔가 헐렁헐렁 힘이 빠지면서 별로 인생만사 뭐 큰 욕심이 없죠? 그러면서 딱 대고 무게로만 싹 가. 보이니? 내가 손 하나 그렸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못 잡을 수도 있어. 나는 그렸어요. 내 눈엔 보여. 근데 여러분 눈엔 안 보일 수 있어. 가선이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실은 가선은 굳이 돌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샤프만 내고 슥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게 가선이야, 가선. 근데 가선만 해도 3개 선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럼 가선 위에 있는 두께의 5개 선을 5개 두께 단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올 게 뭐냐? 보조선이라는 거예요, 보조선. 보조선의 두께는 물론 하자라고 그러면 0.05라고 우리 설명 연습지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0.05를 자대고 그리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보조선, 이건 가선하고 비슷한 정도의 두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누르는 힘이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가. 밑을 잡으니까요. 그러면서 역시 샤프를 돌리는 회전이 살짝 들어갑니다. 경쾌하게 쫙 쳐버리면 어떻게 돼? 살짝 돌리면서 경쾌하게 쫙 쳐버려. 쳐버리면 아주 날카롭고 가는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적으로 샤프를 잡고 제일 가늘게 표현할 수 있는 선이 있어. 돌리는 경우에만 제일 가능한 선이 나옵니다. 돌리는 경우에만. 돌리지 않으면 벌써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0.05mm 정도라고 보는 거고, 걔를 우리가 보조선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중심선이라는 게 있다. 중심선. 중심선서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는 자, 지그시 눌러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명확한 거는 기본. 그렇지? 지금 나온 5개 선은 처음과 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끄트머리가 이렇게 확대해 보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야 된다. 자, 지금 그래서 그린 선이 이제 이 두 번째 선 중심선이다. 중심선. 중심선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 0.15mm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대고 볼 건 아니니까. 중심선이란 건 어떨 때 쓰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한 오브젝트를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의 구조를 만들거나 조립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중심선이 어딘지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거든. 그 오브젝트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선의 모양으로 구분을 해요. 어떤 선을 그렸어? 지금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얘가 이제 중심선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컴퓨터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는 굳이 그런 기호대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손으로 그리는 건 빠르고 그냥 알아볼 만한 정도 내서 빠르게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그래서 중심선 같은 경우는 0.15mm 정도로 해서 점선이 아니라 그냥 연속적인 선으로 그리면 돼요. 자, 누르는 선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선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돌려준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심선이 되겠고, 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인면선이다. 인면선. 자, 인면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집을 그릴 때 집을 뭐 창문도 그리고 지붕도 그리고 집의 모양을 그리지. 이런 전체적 형태를. 요 전체를 갖다가 다 우리가 인면이라고 그러고요. 인면. 그 인면을 그리는 선을 바로 인면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축 내부를 갖다 뜯어다 보지 않는 선, 외부에서 관찰하는 선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두꺼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제 한 0.25mm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이제는 자 대고 좀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그려. 자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짙은 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 네 번째 선은 이제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치수선. 치수선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나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렸고요. 그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위에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한 어떤 이런 선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가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500이니, 여기서 여기는 뭐 200이니, 뭐 600이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오브젝트는 이게 오브젝트고요.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설명해 준 선이 있죠. 얘도 굉장히 진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하느냐? 요령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돌리면서 그을 수 있는 제일 굵은 선을 그리면 돼. 제일 굵은 선. 0.5mm 샤프 제일 굵은 선. 그럼 얼마가 될까? 0.5가 아니라는 거지. 0.5mm 샤프가요. 제일 세게 그려도 0.5mm 안 나옵니다. 두께가 0.5mm라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제일 두껍게 표현했을 때 0.35mm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0.35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딱 대고, 자, 제일 내가 짙게 그렸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두꺼운 선을 그렸어. 근데 0.5mm가 아니지. 0.35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꺼운 선이, 돌리면서 제일 두꺼운 선이 0.35인데 그게 치수선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이 제일 이제 두꺼운 선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면선이 제일 두껍습니다. 얘는 0.5를 다 써야 돼. 이제 어떻게 그리냐? 자, 인면선이란 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똑같은 요런 집이 있는데, 집을 갖다가 죄송해요. 밥을 못 먹었더니만 헷갈려가지고 단면선인데 내가 말 헷갈렸네. 단면선은 집이나 건물, 구조물을 갖다가 잘라놓은 단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일 짙게 그린다고 그랬죠. 자, 말하자면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본 인면이 아니라 잘라놓은 단면을 그린다라고 그러면 진짜 그때는 이렇게 진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제일 진한 선도. 단면이지, 단면. 들여다보는 거지.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사람 앉아있고 뭐 이런 것들도 보일 거 아니야. 텔레비 놓고 있고 이런 것도 보일 거 아니야. 2층 이렇게 슬래브도 보이고 지붕 구조도 보이고 이럴 거 아니야. 이때는 뭡니까? 단면이지, 단면. 이 선을 갖다 제일 두껍게 그린다는 거야. 걔가 0.5인데,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두껍게 돌려 그리는 게 0.35인데 그럼 0.5는 어떻게 그려 얘기하겠지? 이때는 이제 안 돌리는 겁니다. 단면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샤프를 돌리지 않아요. 자, 되도록이면 세우고요. 한번 가.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와. 종이 다 찢네 그냥. 자, 0.5mm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리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다시 한번 긁듯이 돌아왔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세우고 가. 다시 와. 이렇게. 갈 때는 서서히 힘을 주면서 갔다가 올 때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거슬러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한 치수선 0.35보다 훨씬 더 굵은 선이 됐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씩이나 왔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0.5mm가 제일 굵은 선으로 정확히 그려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선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4개는 돌리고 5번째는 돌리지 않고 갔다가 와서 선을 강화해 준다는 것이죠. 강화. 자, 그럼 요걸 갖다가 한 0.2m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두께감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보조선 돌리면서 강하게 조금씩 힘 준다. 더 준다. 제일 진하게 그린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간격을 너무 뒀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선 돌리면서 강하게, 더 강하게, 제일 강하게 갔다가 온다. 이렇게 5개의 등급이 딱 구분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케이. 이 5개 선으로
도면의 구조물의 선들을 여러 가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돌리면서 날카롭게 돌리면서 누르기 시작. 더 눌러. 제일 눌러. 갔다가 돌아와. 이렇게 5개의 선을 구분할 줄 알면, 자, 지금 굳이 명칭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5개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통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로 모든 건물의 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종이를 다 썼으니까 또 하나 바꿔야 되겠네. 자, 그럼 나머지 3개의 선을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3개의 선. 나머지 3개의 선은 물체 그 자체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도면을 장식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 한번 해봅시다. 자, 역시 보조선 정도를 이렇게 슉슉 2개를 날려버리고, 너무 좁게 했다. 자, 요 사이 선을 역시 그려보겠습니다. 가선은 아까 뭐라고 했어? 가선은 그냥 설. 근데 빨리 해야 되겠지? 이렇게 빨리. 내 눈엔 보여? 여러분들은 안 보여. 가선입니다. 가선. 기능적인 선 3개. 가선. 첫 번째 가선. 둘째는 뭐냐? 자, 해칭선이라는 게 있어. 해칭선. 해칭선은 요거는 건물의 표면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무슨 시커먼 타일을 붙인 걸 표현하고 싶다, 음영을 주고 싶다, 아니면 뭐 블럭 바닥을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도면이 건물 구조 자체가 아닌 그 위에 있는 어떤 장식적인 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빗금을 치거나 아니면 쉐이딩을 넣거나 이럴 때. 컴퓨터에서는 그런 것들 뭐 무늬 골라서 그냥 클릭하면 되겠지만 손으로 표현할 때 쉽지 않죠. 그래서 걔는 좀 더 특별하게 장식을 위한 해칭선이란 놈은, 해칭은 이제 영어로 HATCH, 빗금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테크닉을 써가지고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요령은 뭐냐 하면은, 자, 얘는 두께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딱 눌러서 시작하지만 곧 여러분들 힘을 빼, 느슨하게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딱 쳐버려요. 지금 이게 해상도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이 어떤지 잘 보여요? 자, 요걸 갖다 내가 한번 한 100배 확대를 해볼까? 처음에는 굉장히 진하게 시작했죠, 이렇게. 근데 엿가락 늘어지듯 쭉 늘어져. 그러다 가운데는 흐미하게 가. 거의 뭐 가선 뭐 보수선급으로. 그러다 막판에 어떻게 돼? 다시 진해져서 요렇게 엿가락 느리듯이.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게 해칭선이라는 거예요. 요게 너무 좀 과장한 그림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냐? 자, 처음에 여러분들 선을 그릴 때는 진하게 누르고 나서 몇 번 돌리기도 하죠, 심지어는. 자, 그런 상태에서 가면서 곧 힘을 빼.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힘을 주다가 딱 쳐버려, 바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양쪽에는 두툼하지만 가운데는 살짝 느린 것 같아 실선이 되는 이런 선이 나온다고요. 요거는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 그래도 실물을 좀 떠났는데도 아직 완전 죽지는 않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된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령은 뭐냐? 처음에 눌렀다가 힘 빼는 건 쉬워. 근데 마지막에 이런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쳐줘, 이렇게 약간. shoot it back. 이렇게 해서 막판에 딱 쳐줘, 이렇게. 그러면서도 손은 돌아가고 있죠. 손은 돌아가고 있어요. 해칭선의 이 마력은 뭐냐면 한번 긋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어떡하니? 이거 계속 해야 되네. 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생기죠, 느낌? 왜냐면 시작과 끝은 진한데 가운데는 연하니까 뭔가 요 전체가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해칭선이에요, 이게 해칭선. 예를 들어서 해칭선이 어떤 식으로 쓰이나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 지금, 자, 단면선으로 아주 두껍게 그려볼 거예요. 단면선으로, 일부러.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아래 위에 어떤 질감을 넣는다. 어떻게 된다? 아래 위로 해칭선을 쫙 넣어, 이렇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뭐 아니. 자, 무슨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결이 있는 오브젝트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안에 있는 선을 일반적으로 선으로 표현했을 때도 그럴까? 아니죠. 일반적인 선으로 표현했으면 완전히 오브젝트가 나눠진 것처럼 돼 있겠죠. 전체적인 영역감이 나타나면 저기 결이 있는 걸로 느껴지죠. 이게 바로 해칭선의 위력이에요. 그렇죠? 해칭선을 이렇게 또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직 수평 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은 자, 처음엔 눌렀다가 느려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쳐주죠. 이렇게.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샤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뭔가 질감이 딱 느껴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게 바로 해칭선이에요. 두 번째 해칭선. 얘는 두께는 상관없죠. 다만 엿가락처럼 느리고 막판에는 쳐줌으로써 가운데를 상대적으로 가늘게 보이게 한다. 그게 해칭선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드디어 점선입니다. 점선. 점선 뭐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멋대가 없고 규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선은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자, 세 번째 점선이다. 점선. 점선은 뭐 표현할 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건물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아직은 건물이 없다. 그러면 그 건물 자리에다가 점선으로 표시해 주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우리는 점선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점선이 지나갈 자리에 보조선 정도를 그려. 보조선. 그 다음에 보조선 위에다가 어떻게 된다? 짧은 해치선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달아 넣는다. 짧은 해칭선이니까 역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를 끊어서 표현했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조선 정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짧은 해칭선격으로 그러니까 앞과 짧은 해칭선이라는 얘기는 앞과 끝이 절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흐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점선 하나하나도 처음과 끝은 분명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선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자, 5개의 도면선 이거는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뭐였지? 두 번째 중심선, 세 번째 인면선, 네 번째 치수선, 다섯 번째 단면선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기능선, 가선, 두 번째 해칭선, 세 번째 그 다음에 점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를 그리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부가 설명을 하거나 장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세 개의 기능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간단한 시범만 한번 보여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그래도 제일 쉬운 것들이 이런 배치도면이야. 배치도면. 복사한 그림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왠지 건물의 맨 외곽은 제일 진한 선으로 썼네? 아마 단면선 정도로 그리지 않았을까? 원래 단면은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본 건물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면은 아니야. 하지만 건물의 존재를 다른 외부 공간과 다르게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면에 가까운 선을 썼지? 그러니까 단면선이지만 꼭 단면에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리는데 어떻게 할까? 한번 그러면은 배치도면을 한번 흉내를 내볼까? 한번 내가 뭔가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선 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선 가선이기 때문에 나만 보이면 돼요. 나만 보이면. 나만 주우면 돼. 자, 지금 제가 뭘 한 거냐 하면은 뭘 한 거지? 나도 안 보이네. 아무튼 자, 지금 나는 머릿속으로는 뭐냐면 내가 건물이 들어갈 자리, 외부 공간이 들어갈 자리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건물이 돼야 되는 거야. 단면선으로 그립니다. 갔다 와. 돌리지 마. 단면선.
갔다가 와, 갔다가 와. 단면선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오는 길을 내가 뭘로 표현했냐면은, 자, 건물로 들어오는 길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한 인면선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인면선 정도. 자, 내 보조선을 왜 그렸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건물의 위치랑 길의 어떤 형태를 갖다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내가 얘 건물을 갖다 좀 더 건물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건물은 보통 평면 지붕이기 때문에 옥상 부분이 이렇게 파라펫이 쳐 있죠. 파라펫. 그래서 보통 그 파라펫 부분을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건물에 가까운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파라펫은 내가 한 보조선이나 아니면 해칭선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들어오는 길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도블럭 깔려 있고, 보도블럭은 해칭을 해주면은 뭔가 느낌이 날 것 같지? 나도 이게 실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나도 해칭선을 넣었어 이렇게. 자, 지금 저는 간단한 도면을 그렸지만 여기에도 벌써 어떻게 됩니까? 가선을 써서 건물의 어떤 형태나 위치를 잡아놓은 다음에 단면선 써서 건물 표현, 해칭선 써서 또는 인면선 정도를 써서 길의 위치 이런 것들 다 표현했죠. 벌써 한 너댓 개가 선이 여기 쓰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개의 선들이 이제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보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휙 날려준 다음에, 지금 내가 왜 날려줬어요? 여기다가 건물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너스톤 홀 딱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글씨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보조선을 확확 날려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배치 도면을 쓸 때도 5개 다는 8개 다는 아니겠지만 한 5가지 정도의 선을 여러분이 쓰게 될 거고, 그 연습은 내일 직접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선을 긋는 연습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도판하고 도구를 이용하는 선을 긋는 연습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이미 선을 긋는 틀을 만들어 놓은 A3 종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동일한 연습을 전체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8개의 종류의 선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를 이미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A3 사이즈에 출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될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자, 요거는 수평선, 이거는 수직선 연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8개 연습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8개의 선의 유형별로 각각 한 칸씩 채워 넣으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보면 수평 8가지 선의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는 선에서부터 가장 굵은 선에 이르기까지, 물론 해칭선이나 뭐 점선 또는 뭐 가선 이런 애들은 뭐 두께로 표현할 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께로 구분되는 선 따로, 기능선 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섞어서 해도 되고, 어쨌든 그 선들을 연속적으로 구분하는 칸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전체 9칸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요, 제도판에다가 이 종이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수평선인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요 수평바를 움직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도판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연습하게 된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 조금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삼각자가 두 개가 보통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없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수직이 되는 자를 하나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평선은 이렇게 삼각자를 이용해서 수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물론 조금 불편하겠죠. 이 제도판이 있는 것보다. 어쨌든 제도판이 마련되는 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제도판, 자, 수평바를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평 가선은 무게를 이용해서 그냥 그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라고 기준선을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촘촘하죠. 거의 1mm 간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 칸 하나 채우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야 될 거예요. 긋는 동안에 여러분들 숙제한다고 치고 그냥 빨리빨리 그어가면 금방도 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선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집중해서 하나하나 긋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길 바라고, 하면서 항상 돌리는 거를 연습하는데, 자, 돌리는 거를 너무 의식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선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연습하다 보면은, 자, 돌리는 동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나중에 내가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도 모르고 살짝 요만큼씩만 돌리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그 결과로 선이 고르고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돌리는 건 완성했는데 잘 돌렸어. 근데 선은 더러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된 선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여러분 돌리는 걸 의식하지만, 자주 연습을 하다 보면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돌리는 각도도 그때는 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거다. 한 3분의 1 이런 정도만 돌려도 이제 충분하게 선이 나오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꼭 이 순서대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어쨌든 수평선을 걷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하면 되는데, 자, 제도판이 있는 경우엔 당연히 삼각자를 놓고 삼각자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삼각자를 여기다 놓고 이 선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실습하는 걸 직접 보면 항상, 그리고 여러분의 연필 각도가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하고 지 멋대로고 이상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일단은 이 자의 기준에서 선이 가려고 그러면은 수직의 각밖에 펜이 놓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눕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이만큼으로 가버리겠죠? 불안전해지겠죠? 이렇게 또 파고 들어간다. 이것도 좀 상당히 조금 좋지 않죠? 자에다 시꺼먼 칠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워요. 세우는데 여러분 연습하다 보면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선이 가는 쪽으로 살짝 눕게 돼 있어. 네? 보면요, 제 경험으로는 가는 선일수록 더 많이 눕습니다. 근데 굵은 선일 때는 누울 필요가 없어. 굵은 선일 때는 세워야지 굵은 선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심이 또 마침 딱 떨어졌어. 그래, 나와라. 나왔네. 자, 굵은 선일 때는 세워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는 선일 때는 자연스럽게 눕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필은 절대로 이 선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눕히거나 세우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선이 달리는 방향으로 살짝 누워지게 되는데, 가는 선일 경우 좀 더 많이 눕고 두꺼운 선일 경우 점점 서게 된다. 이런 것들은, 자, 그건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을 긋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것들이 터득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자, 요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요 종이 두 개를 일단 채우면서 정성스럽게 선을 연습하는 것으로 일단은 첫 번째 과제가 나가게 되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을 긋는 거를 첫 번째 과제로 치면 이거 두 번째 과제가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수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